자, 오늘은 홍콩 달러. 홍콩. 연준이 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 공격의 뒤에는 홍콩 달러가 있다. 자, 이거 내용 재밌습니다, 요거. 코인이슈가 연준에서 금리 인상은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연준에서는 작년에 너무 우리가 그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는 일시적이다, 괜찮다 라고 시장에 또 이렇게 안도를 할 수 있게끔 멘트를 했었는데, 이번 연도 열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물가가 막 9%까지 올라갔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대응이 늦었죠. 3월달부터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했었어야지, 맞아. 근데 0.25, 0.5, 이제 와서 0.75 3번 하려고 그래. 3번 연속. 너무 대처가 느리지 않았냐. 딱 그렇게 보이죠. 작년에 제가 코니쇼 뭐라 그랬죠? 연준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연준 말 들으면 알거지 됩니다. 개거지 됩니다. 얘네 반대로만 하더라도 우리 자산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진짜 물가를 잡으려는 거 아니다, 정치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높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바이든도 마찬가지야. 지금 유가 뭐 11월 8일 전까지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유가를 좀 잡기는 했는데, 중국 관세부터 시작해서 진짜로 물가를 낮추기 위한 액션은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면 누가 죽는다? 누구를 노렸다?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상 세게 갈 겁니다. 누구한테 말한 거다? 누구를 겨냥해서? 차이나 배싱. 중국을 위해서. 위해서라고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하는 거. 자, 이제 갑니다. 홍콩이 이제 어떤 국가인지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좀 알고 어떤 식으로 쓰는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미국이 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는지. 자, 홍콩은 중국의 금융창구, 글로벌 위안화 전략도 차질 이라는 기사가 이제 나왔는데, 자, 홍콩이 이제 어떤 국가냐면 일단은 1863년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1863년도부터 1935년도까지 홍콩은 은본위 제도를 화폐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은본위 제도로 화폐 기준을 삼았다가 우리 난징 조약, 뭐 아편 전쟁 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1841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거의 뭐 100년이 넘었죠.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그리고 1935년도 12월부터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홍콩에 있는 화폐를 영국 파운드화에 대한 고정 환율을 적용을 시켜. 고정 환율을. 쉽게 말해서 영국 파운드화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홍콩도 고정 환율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 그렇게 되면서 1944년도부터 71년도 글로벌 전세계 국가들이 미국 달러에 대해서 패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패그가 뭐냐면 뭐라 그럴까,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화폐를 달러에 패그를 시켜. 패그를 시키면 달러가 강세면 똑같이 우리나라 화폐도 강세야. 그러면 지금 같은 시점에 다른 나라 화폐들 막 원화, 엔화, 뭐 위안화, 유로화 뭐 얼마 전에 금리 인상으로 해서 조금 살아나긴 했지만 죽을 수도 있죠. 근데 달러 패그제하는 국가들은 뒤집어져. 상대적으로 안전해. 그렇기 때문에 외화 투자 자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홍콩은 어떻게 돼요? 파운드화에 대한 고정 환율을 적용했다가 우리 1971년도 닉슨 근본위 제도를 포기를 했죠. 근본위 제도 왜 포기했는지는 예전 영상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홍콩도 파운드화의 달러 패그제가 깨지게 됩니다. 파운드화 패그제가 깨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1972년도 7월부터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에 대해서 변동 환율 제도를 적용합니다. 적용을 하다가 이제 잘 뭐 해보자 그런 식으로 가는데 1973년도 뭐가 터졌죠? 1차 오일 쇼크가 터지죠.
한창 중동전쟁 오일 쇼크 터지면서 미국 경기가 불황이 시작됩니다.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됐죠? 급락을 했죠. 1979년도 우리 폴 볼커 그때 와가지고 달러 가치 다 깨지니까 20%까지 금리 인상을 때리면서 어떻게 돼요? 또 오일 달러랑 오일을 묶어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또 살아났는데 달러 가치가 급락을 하게 되니까 야 홍콩도 흔들려 또. 그렇게 되면서 1974년도 달러 가치 하락하는 거 방어하기 위해서 자율 변동 환율 제도를 또 다시 1974년도에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1983년도 9월 24일 1 USD당 9.5 HKD 홍콩 달러까지 환율이 어떻게 돼요? 미친 듯이 올라가죠.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갔다는 거는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 올라갔죠. 홍콩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걸 뜻합니다. 그때 막 검은 토요일 막 블랙 그 세러데이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면서 홍콩 화폐가 어떻게 됐어요?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가치가 계속해서 빠졌어.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마지막으로 달러랑 USD 고정하는 페그제를 발표하자. 1983년도 홍콩 달러를 USD에 미국 달러에 고정하는 페그제를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정한 게 뭐냐면 자 1USD당 7.8 HKD 홍콩 달러. 그래서 7.75에서 7.85 요거 스프레드 간격 차이는 우리가 유지하자. 이때부터 시작된 게 지금까지 우리 홍콩 달러 환율 페그제 고정 페그제 요건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똑같아. 시장에 홍콩 달러가 만약에 많이 나와서 가치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 얘네들이 홍콩 달러를 매입을 해. 가치를 지켜주는 겁니다. 반대로 가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유동성이 없어가지고 가치가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될까? 반대죠. 죄송합니다. 시장에 유동성이 헷갈리죠. 유동성이 없으면 홍콩 달러 가치가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하겠죠. 7.85 막 7.75 밑으로 내려가 환율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유동성이 없으니까 반대로 얘네들이 발행해서 환율을 맞춰줘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유동성이 있어서 많아서 가치가 떨어졌어. 하락했어. 그러면 얘네들이 매입을 해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홍콩 달러의 가치를 일정 수준 유지를 해주는 게 7.75에서 7.85까지. 이렇게 해주려면 홍콩 뭐가 많아야 될까? 외화 보유고가 많아야겠죠. 왜? 시장에 던졌다가 올려주고 환율 방어를 하려면 환율이 미친듯이 뛰어. 그러면 얘네들이 갖고 있었던 달러 던지면서 환율 방어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홍콩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홍콩에 대해서 뭐 다음 시간에도 한번 해드리고 내일 또 멤버십 영상 또 해드릴 건데 어려워요 하시죠? 요거는 예전 영상들 싹 다 보셔야 돼. 보셔야 이해가 돼. 홍콩에는 화폐를 찍는 기관이 4곳이 있어요. 4곳. 4곳 중에 2곳이 민간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민은행, 기업은행 얘네들. 4곳이 어떻게 찍냐면은 아마 홍콩 금융관리국 얘네들이 한 10센트인가 아마 그 화폐 때문에 찍기 시작을 했고 홍콩 금융관리국 그리고 스탠다드 차티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다드 차티드 그리고 HSBC 들어보셨죠? 그리고 중국은행, 홍콩 법인.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기관이 이제 홍콩 달러를 발행을 하는데 비중이 뭐 HSBC가 70%를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민간이죠, 민간. 그리고 중국은행이 BOC 20%를 발행하고 그리고 스탠다드 차티드가 10% 정도 그렇게 발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뭐 혹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야 홍콩은 민간은행이 발행을 하면 불안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일단 홍콩 금융관리국에서 관리를 하고 얘네들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외화보유고량에 있는 외화보유고만큼 화폐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막 찍어대고 홍콩이 뭐 위험하고 뭐 그런 것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까지 홍콩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알고 그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1997년도 홍콩을 중국한테 반환을 합니다. 영국이 반환을 해서 중국이 그때 일국양제라고, 일국양제가 이제 어떤 뜻이냐면 한 국가에 두 개의 체제가 존재한다. 그게 일국양제인데 홍콩을 금융, 물류 허브 성장시키겠다. 그렇게 되면서 한 국가, 홍콩은 우리 국가인데 경제 체제는 다르게 가겠다. 성장을 시키겠다. 그게 홍콩입니다. 1997년도 중국한테 그 반환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1992년도 홍콩한테 특별경제 무역 지위를 수여를 합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미국이 홍콩한테는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중국 본토랑 다르게 특별 대우를 해줘. 특별 대우를.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 2018년도 트럼프랑 중국이랑 무역 전쟁을 펼쳤었죠. 무역 전쟁을 펼쳤었는데 아이러니한 게 중국한테 관세를 미친 듯이 뭐 한 3차까지 나눠가지고 매겼었죠. 근데 홍콩한테는 관세가 없었어. 무관세야. 그럼 중국에서 뭐 수출하거나 이런 비즈니스 하려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홍콩으로 가야지. 홍콩으로. 홍콩에서 하는 겁니다, 사업을. 그러면 미국 기업들, 중국 시장을 진출하고 싶은 미국 기업들, 반대로 중국 기업인데 미국 시장을 진출하고 싶은 기업들 어디로 모여요? 홍콩으로 몰리는 겁니다. 홍콩으로. 거기다가 환율 달러 페그제까지 되어 있죠. 야, 달러 페그제까지 환율 이거 화폐까지 짱짱해. 달러 페그제 해놓으니까 달러로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안정적이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 기업들, 중국 기업들, 전 세계 이런 내놓으라는 기업들, 투자자들, 외화 투자 자금들 홍콩 증시에 다 몰려. 홍콩 증시. 우리 아시아에 4마리 용이 있죠. 4마리 용 누구예요? 대만,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까지. 그 중에 우리 홍콩.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아시아의 금융의 중심, 뭐 싱가포르, 뭐 홍콩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기업들, 비즈니스 하는 분들, 뭐 기업 사업가들 굉장히 홍콩을 많이 몰렸다. 거기다 또 페그제까지 안전하게. 근데 이게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홍콩 보안법이라고 아마 2020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홍콩 보안법이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 홍콩을 좀 우리나라니까 우리가 좀 뭐 자유 민주주의도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뭐 중국의 색깔을 입히겠다. 우리가 좀 관리하고 규제하겠다. 라는 법이 홍콩 보안법입니다. 그거 딱 터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뭐예요? 그동안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특별 경제 무역 지위를 줬던 거를 박탈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홍콩에서 지금 사업하는 기업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홍콩 보안법 때문에 중국 정부 눈치도 봐야 되고, 그리고 미국이 계속해서 규제를 때리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 규제도 봐야 돼. 눈치를 중국도 보고 미국도 보고. 우리 정하늘님 해골지진, 이럴 때 쓰는 게 해골지진이죠. 해골지진이야.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뉴욕타임즈라고 한국으로 이관이 됐죠. 원래 홍콩에 있었습니다. 매체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뭐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 각종 뭐 홍콩에 있는 일, 중국에 뭐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좀 뭐라 그럴까,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글도 쓰고 기사도 써야 되는데 중국도 뭐라 그래, 미국도 뭐라 그래, 안 돼. 홍콩에서 어디로 이관했어요? 한국으로 이관합니다. 아시아 시장 한국으로. 그게 지금 홍콩. 자, 그리고 홍콩이 어떤 역할로 쓰였냐면, 자, 홍콩은 중국의 금융 창구, 글로벌 위안화 전략도 차질,
이라는 기사를 보셨죠. 중국 기업이 500곳이 홍콩 증시에 상장을 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 세계 3위. 2020년도 기사입니다. 중국 교역량의 20%를 차지하기도 했다. 홍콩이 어떤 역할로 쓰였냐면 중국 기업들, 중국 정부,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인 겁니다. 홍콩이. 왜? 미국과는 직접적으로 교역도 무역도 다이렉트로 안 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지금 중국 본토의 금융시장이 한 5% 정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5% 정도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경기 침체를 우리 IMF 1997년도 외환금융위기처럼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불가능해요. 사실상. 왜? 금융시장이 개방이 안 되어 있어. 그럼 중국은 어떤 식으로 해요? 금융시장을 개방을 한다는 거는 미국의 양털깎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미국의 양털깎기가 됐었죠. 1990년도 월가 금융중심 폭격도 하면서 지금 잃어버린 그 30년을 걷고 있는 건데 중국도 알아. 그러면 얘네들은 홍콩을 어떻게 해요? 영국한테 반환받고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국양제, 한국과의 두 체제다. 홍콩을 이용해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고 금융시장을 일부분 개방을 해야겠다. 자, 그럼 미국은 반대로 어떻게 할까? 홍콩에 미국 기업들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을까? 지금 2020년도 기준입니다. 홍콩의 중국 기업들 상장한 기업만 500곳, 외국인 투자 규모 세계 3위, 중국 교역량의 20%, 홍콩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금융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게 홍콩이고,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중국의 기업들이 홍콩 증권거래소 들어와가지고 상장을 해. 상장해서 달러 표시 채권 이런 것들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홍콩 증권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해. 뉴욕 증시라던가 미국 증시 상장을 하면은 또 중국인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달러를 또 벌어들이죠. 그 달러는 홍콩을 거쳐서 또 중국 본토로 들어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홍콩이다. 이번에 그 뉴욕 증시에 그 상장 폐지 당했던 게 디디 추싱 상장 폐지 당했죠. 지금 미국 증시에서 중국 기업들이 상장 폐지 당한 이유들이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자, 이거 보시면 이유가 나옵니다. 왜 상장 폐지 당하는지. 지금 중국 국유 기업을 뜻한 레드칩이 173곳부터 텐센트까지 홍콩 증시 다 상장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홍콩을 통해서 중국 증시, 중국 기업들이 상장을 했다. 어느 정도냐면은 2019년도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의 상장을 통해서 조달한 금액이 642억 달러, 80조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55%, 거의 40조가 넘는 돈이 홍콩 증시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해요. 홍콩 증시를 통해서. 그리고 또 홍콩이 무관색 지역이죠. 중국 요역량의 20% 차지하기까지도 하고 실물 경제 창구 역할도 하는 거고. 자, 보시면 지금 홍콩의 그 미국 기업들이 진출을 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JP 모건이나 이런 금융권 애들, 얘네들도 천문학적으로 지금 진출을 해 있습니다. 2020년도 홍콩에 진출한 기업들 퍼센티지로 보니까 거의 한 30% 가까이가 중국 기업이고, 두 번째로 많은 국가가 미국입니다. 20몇 %. 홍콩에 투자한 이유. 홍콩에 왜 투자했을까, 미국이? 중국 시장 먹으려고. 우리 초이님. 중국에 있는 금융시장을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먹을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홍콩이죠. 그렇기 때문에 홍콩은 또 위안화, 달러, 화폐들을 또 다양하게 또 사용을 하면서, 얘네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중국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또 홍콩을 생각한 것도 있지만 2010년도에 뭐를 열었어요? 중국이 역외 외환시장을 열었습니다. 2010년도 열면서 중국 제품을 수출하는데 어떻게 해요? 홍콩에서 위안화로 결제하게끔 유도를 해. 그 뜻은 뭐예요? 위안화를 전 세계적으로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축통화 만들기 위한 발판을 홍콩을 삼는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시장 규모가 또 한 거의 10배가 상승했다고 해요. 위안화 예금 규모가.
근데 또 헤지펀드 이런 애들이 또 공격 통해서 지금 홍콩에는 위안화가 또 많이 없고 본국으로 또 많이 이동한 상황인데, 위안화가 뭐 기축통화가 된다 그렇게 예상하고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 위안화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쓰이냐면은 2년 전에 통계자료에 따르면은 위안화가 사용한 70%가 홍콩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 뜻은 뭐예요? 자기네 국가 앞마당에서만 위안화가 사용되고 있다.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위안화는 홍콩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중국 입장에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발판 삼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홍콩 시장을 노리는 것도 있고, 또 달러 채권들 발행하면서 자금 조달도 하고,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자금을 또 어떻게 보면은 돈 세탁을 하고 금융창구 역할을 하는 게 홍콩이다. 미국은 반대로 중국 증시, 미국 애들이 그 20몇 프로 들어간 이유가 또 뭐냐면 수익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콩에 들어와 있는 건데, 자, 홍콩 달러 페그제가 장점만은 있지 않아요. 자, 홍콩 미국에 이어서 기준금리 2.75%로 75bp 인상. 7월달입니다. 이번 연도 7월달 미국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했죠. 홍콩 어떻게 해요? 똑같이 따라가야 돼. 왜? 환율 페그제니까 똑같이 가야 돼.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면 누구도 따라간다? 홍콩도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 만약에 홍콩이 75bp 안 했어, 기준금리 2.75%안 맞췄어, 어떻게 될까? 미국 안 따라간다고 하면 홍콩 국채, 채권 투자했던 사람, 그 외화 투자 자금들, 해외 투자자들 어떻게 될까? 다 빠져나가겠죠. 미국과 홍콩 국채 금리 스프레드 넓어지면 어떻게 해요? 홍콩 채권 갖고 있을 필요 없죠.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요. 자, 그러면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해. 그럼 홍콩도 따라가야 되는데, 홍콩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 홍콩에 있는 기업들, 내가 대출을 받았어. 회사채 발행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 홍콩에 있는 기업이야.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네? 그럼 홍콩도 따라가야 돼.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 부채가 어떻게 될까? 내가 갚아야 되는 이자가 늘어나겠죠. 부채 수준이 안 그래도 홍콩은 높아.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랑 빚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 중국이다 보니까. 미국이 급격하게 오른다는 거는 홍콩에 있는 기업들이 쓰러진다는 겁니다. 왜? 달러 페그제니까. 똑같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금리에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1997년도 IMF 금융위기, 금모기 운동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터졌던 게 아마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이었나? 하여튼 그 아시아권 국가들이 쓰러지면서 제일 마지막에 쓰러졌던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때 헤지펀드 애들이 공격이 들어왔었어. 우리 한국에. 헤지펀드 애들이 이제 공매도 치는 거 지난 영상 보면 다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우리 영란은행 공격해가지고 파운드와 영란은행을 침몰을 시켰죠. 똑같이 1997년도 헤지펀드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어. 환공격이 들어왔죠. 근데 우리나라 방어 못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때 조지 소로스가 97년도 태국 바트와 때렸어. 승리했죠. 그래서 8월달인가 공격을 했던 게 홍콩입니다. 어떻게 됐을까? 조지 소로스랑 같이 이렇게 헤지펀드들 홍콩을 때렸어. 홍콩은 방어를 했죠. 방어를 하고 방어를 못한 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무너졌고, 그런 식으로 헤지펀드 애들이 때릴 수가 있어. 때릴 수가 있어. 금리 따라가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홍콩은 미친듯이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강달러 기조에 홍콩 페그제 폐지, 솔솔 폐지 우려는 과도. 자, 이런 말씀 드렸었죠. 미국의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아니다. 물가 잡을 생각 없다 얘네.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도 그랬고. 왜?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지금 달러가 전 세계에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모인다는 뜻이고, 미국 이외의 신흥 국가들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뭐예요? 제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달러 인덱스가 높아진다는 거는
미국 강달러. 강달러는 미국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왜? 달러가 높다는 거는 미국이 강할 때도 높고 위험할 때도 높다. 왜? 안전자산이니까. 달러 스마일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미국이 위험한 거를 달러가 강세로 가져가면서 대신 받아주는 국가들이 생긴다. 그게 1997년도 우리나라, 1990년도 일본, 그리고 최근에 스리랑카 국가 부도 났죠. 그런 국가들. 자, 그러면 그 다음 국가는 누가 될 거냐?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면 누가 될 거냐? 중국을 노리고 있다. 자, 강달러 기조의 홍콩 패그제 폐지 솔솔, 폐지 우려는 과도,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근데 홍콩 그 패그제 폐지는 이미 2018년도부터 나왔어. 트럼프랑 막 트럼프가 홍콩 패그제를 폐지시킨다 막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나왔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홍콩 달러 패그제가 나오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왜 이런 걸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그리고 트럼프가 2018년도에 홍콩 달러를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패그제를 어떻게 해요?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 패그제를 못해. 폐지를 왜 못할까? 미국 입장에서는 홍콩의 그 달러 패그제가 폐지되는 게 뭐냐면, 트럼프 때 폐지를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홍콩 달러가 무너지고 홍콩이 무너지면 미국 기업들도 다칠 수 있습니다. 왜? 중국 기업들 다음으로 20몇 프로가 홍콩의 중국 시장, 금융시장을 먹기 위해서 진출해 있는 상황이야. 홍콩이 무너지면 자기네도 다쳐. 양날의 검이 어떻게 보면.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미국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미국 기업들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작업을 하게 된다면, 달러 패그제가 폐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홍콩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중국 본토의 금융창구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면 홍콩 힘들어질 거고, 홍콩에 하는 역할들이 줄어들게 된다면 중국 본토의 금융창구, 외환벌이 수단 그 목적, 용도를 못하게끔 한다면, 저지한다면 중국은 본토를 열 수밖에 없겠죠. 5%밖에 열지 않은 거를 5%, 10%, 15%, 20% 외환을 어떻게 해요? 벌기 위해서는 벌 수밖에 없어. 이해되셨나요? 중국 금융시장 개방할 수밖에 없어. 지금 홍콩으로 한번 우회를 했기 때문에 개방을 한 거지. 홍콩이 만약에 그 역할을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중국 본토 시장 개방해야겠죠.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었죠. 중국이 위험하다. 미국은 경기 침체, 미국만 올 확률 굉장히 적다. 왜? 달러가 강세로 가져가면서 수입 물가를 낮추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율을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하고 있다. 미국만의 경기 침체는 오기 힘들다. 근데 중국이 무너져서 경기 침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미국이 무너질 수는 있다. 무너진다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경기 침체가 올 수는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중국이 무너지고 힘들 땐 뭐를 개방한다? 우리 1997년도 뭐를 개방했죠? 외환금융위기 때 미국 애들이 다 우리나라 알짜비 금융권 애들, 뭐 부동산, 기업들 다 가져갔습니다. 왜? 힘들었으니까. 외환 보유고량에 외환이 달러나 금이 없었어. 다 들어오는 거야. 금융시장 개방을 했죠. 중국도 힘들 때 금융시장 개방해야지. 홍콩 달러, 미국의 연준에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하면 홍콩 마비되고, 기존에 홍콩에서 어떻게 해요?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그걸 못해. 그러면 자기네 중국 본토 시장 열어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콩의 달러 패그제 폐지가 어떤 걸 뜻하냐면, 홍콩과 중국 본토 간의 분리를 시킨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 본토 시장 개방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거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홍콩의 달러 패그제가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이 심어놓은 지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힘들면 금융시장 개방한다. 텐센트, 알리바바 일대주주가
JP 모건 뭐 블랙록 이런 날이 오게 될 거다. 힘들면. 자, 그러면 우리 자산 시장은 무슨 상관인가요? 중국이 힘들어. 중국이 힘들면 외환을 벌어들일 수 있는 홍콩이 막혔어. 달러 페그제가 예를 들어서 폐지가 됐어. 막혔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중국에서는 달러 외환을 벌어들일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해. 그 시장이 뭐가 될까? 베이징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한 이유. 비트코인. 중국판 이더리움 만들어서 중국판 이더리움을 어떻게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누구만 구매할 수 있어요? 중국 베이징 디지털 자산거래소에 상장만 되어 있고, 그걸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디지털 원화를 갖고 디지털 위안화로 바꿔서 구매를 해야겠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원화도 벌고 달러도 벌고 외환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 사업을 미친듯이 하고 있죠. 메타버스 생태계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뭐 텐센트나 뭐 알리바바가 메타버스를 만들었어. 우리가 블록체인 지갑 갖고 중국이 만든 메타버스 생태계에 들어가서 소비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걔네들은 소비가 일어날 때마다 달러도 벌고 원화도 벌고 루피 뭐 루블 버는 겁니다. 유로와 파운드와. 중국이 힘들면 이런 가상자산 시장이라든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연준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홍콩 달러 페그제가 깨지네 마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홍콩이 위험해지게 되면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및 외환 창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비트코인, 메타버스 그리고 중국의 NFT 시장까지 개방이 빨라지고 있다. 그럼 뭐 기존에 우리 뭐 중국계 코인들 지금 거의 한 3년 4년 동안 상승을 못 받고 있죠. 그에 반해서 뭐 미국계 코인 뭐 알고랜드 그리고 또 누구 있죠? 스택스 또 미국계 코인 또 뭐 있죠? 솔라나 이런 애들은 뭐 잘 받고 있어. 중국 코인들 영향 받을 수 있다. 상승 기대해볼 만하다. 중국 시장 열면. 근데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만약에 외환 보유 시장을 연다. 긍정적일 수만은 아닌 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미국 입장에서 홍콩을 막았네. 중국이 외환벌이 수단을 못하게끔 홍콩을 막았어. 어라? 비트코인 시장을 열고 NFT 메타버스를 열어서 외환을 버네? 그때는 미국이 규제를 들어갈 겁니다. 왜? 외환 수입을 못하게끔. 규제가 들어가려면 바로 못 들어가. 한 달에서 늦게는 3개월까지. 그러면 우리는 그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상승장을 보고 대비를 하는 거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홍콩 얘기 드리면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까지 다 말씀드렸어. 그렇기 때문에 홍콩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국의 금융창구 역할을 함과 동시에 미국의 중국 금융시장을 점령하려는 그런 야망이 있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게 홍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멤버십 영상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홍콩 관련해서 중국이랑 한번 더 다뤄드릴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다뤄드려야 돼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